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살 빼세요. 나는 원숭 공실이었던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필러들이 몇 개 있어. 정말 저는 보톡스를 사랑해요. 큰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수술을 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안녕.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아주 거창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복귀하자마자 제일 많이 달린 댓글이 언니 얼굴형이 진짜 많이 변한 것 같다. 언니 얼굴이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가 DM이나 댓글이나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뀌긴 했어. 인정해. 정말 솔직하게 진짜 거창한 수술을 하진 않았고 관리라고 포장을 해도 될까? 어쨌든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메이크업에 대한 부분은 빼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얼굴형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가장 첫 번째로 살을 뺐습니다. 이 사진? 지금 아마 나갈 사진들은 딱 10kg 차이 날 거고 제가 입시 때는 59kg를 한번 찍어가지고 거의 한 12kg 정도까지 차이가 나죠. 근데 일단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고등학생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 성급하게 살을 뺄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쩌겠어. 지금 당장 예뻐지고 싶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참고만 일단 해라. 얘기로 돌아가자면 물론 시술에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근데도 젖살 차이가 굉장히 크다. 특히 저처럼 젖살이 많은 얼굴형이셨을수록 얼굴에 살이 더 잘 붙을 거고 더 티가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술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너뷰티 얘기를 잠깐 하자면 붓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처럼 특히 한 번에 훅 빼신 분들은 훅 다시 찔 거예요. 언젠가. 그러면 살만 찌는 게 아니라 붓기가 갑자기 훅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붓기 영양제는 항상 달고 다니고 일어나자마자 먹는 습관을 정말 2, 3년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이게 부으면 이따 얘기할래.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술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시술에 관한 파트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아직 젖살이 남아있다. 이런 살을 빼야 돼요.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살 빼세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너무 살 빼란 말을 강압했다면 미안해. 사실 살 안 빼도 돼. 근데 어떤 시술이든 얼굴을 만들 때도 이만한 흑덩인데 작은 얼굴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어느 정도 양을 좀 줄여놔야 시술의 효과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내가 살을 빼라고 했던 거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젖살 빠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시술. 일단 지방 관련된 시술일 텐데 제가 20살, 21살 때는 슈링크 인모드가 엄청 유행했어서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딱히 막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인모드는 젖살이 있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슈링크는 젖살이 있다면 비추. 차라리 같은 금액이면 인모드를 한번 하는 게 낫다. 인모드도 그렇게 시술 효과가 오래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볼살이 있는데 시술을 해야 한다 하면 온다는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느 정도 젖살이 다 빠졌다. 다이어트도 완벽하게 했다. 근데도 얼굴형이 문제가 있다.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관리는 티타늄하고 튤라이너 이 두 개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좀 46kg대까지 내려가면 제가 앞볼륨이 엄청 없어지거든요. 눈 밑하고 막 코 이런 데가 파여서 그럴 때는 튠페이스를 추가해줍니다. 근데 얘는 약간 튤라이너나 티타늄에 비해서는 즉각적인 효과는 적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걸 위해서 아이패드를 가져왔어요. 대충 그린 거예요. 대충. 이렇게 얼굴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리프팅을 한다고 해서 하관만 얄쌍해지는 효과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사라지면 얼굴 여백이 줄어들면서 중안부도 짧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목구비에 시선이 갑니다. 저처럼 탄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점점 더 내려온단 말이죠, 얼굴이.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선이 아래로 하관으로 퍼지면서 이 이목구비로 시선이 안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리프팅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살이 빠지면서 볼페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온다는 안 받고 있고 리프팅 정말 쫙 붙여주는 시술. 울세라의 다운타임을 견딜 용기는 없어서 차라리 자주자주 받자 해서 티타늄하고 튤라이너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 이미지를 완전히 좌우할 수 있는 하관.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얼굴형도 많이 바뀌었는데 입술 모양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입술이 원래 볼살이 많아서 여기가 이렇게 눌려 있었어. 그리고 번니도 있었고 입술이 더 말려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볼살 양 때문에 이 양쪽이 이렇게 눌려 있었어. 그래서 입이 가로폭이 엄청 좁았거든요. 거의 10kg를 한 번에 훅 뺀 적이 있는데 그 약간 젖살 빠지는 시기랑 그게 겹쳤나 봐. 그래서 여기 양이 훅 줄어들면서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양이 없어지니까 입이 살짝 이렇게 펴졌거든요. 딱 그 시기에 제가 라미네이트를 합니다. 왜 첫 라미네이트를 그렇게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빨을 싹 갈고 그 위에 얇게 붙인 것도 아니야. 엄청 두껍고 큰 이빨을 붙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여기 이렇게 눌려있던 이빨이 가뜩이나 살이 없어져서 퍼졌는데 이 위턱이 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플러스 살 빠짐으로 인해 여기도 이렇게 패임. 그래서 저는 공실이가 됩니다. 진짜 웃으면 마우스피스 낀 것처럼 이빨만 보이고 이게 점점 하관 구조가 새로운 라미네이트에 맞게 적응을 하면서 이 입 주변 근육들이 싹 다 바뀌거든요. 하관이 아예 바뀌어요. 교정은 하기 싫고 급한 마음에 그렇게 했다가 공실이가 된 거죠. 이 라미네이트를 처음에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라미네이트를 하고 나서 살이 점점 빠져서 입술 살도 빠지거든요. 입술이 위에가 점점 말려요. 라미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윗입술이 거의 사라진 거야. 나는 라미가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입술이 없어졌다. 입술 필러를 맞아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입술 필러를 맞으러 갑니다. 공실이 이빨 상태에서 가뜩이나 위턱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여기만 보이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관 구조가 변한다고 했잖아요. 위턱이 다 나오면서 여기가 들어가 보이는 거야, 상대적으로. 여기는 나오고 여기는 들어가니까 팔자가 생겨 보여, 팔자 사람이. 그때 시기에 찍은 사진들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이쪽이 부각이 되면 사람이 남상이 돼요. 남상의 원숭이 같아진다니까? 아까 그리고 말했듯이 제 입술이 없어져서 입술 필러를 맞았잖아요. 팔자가 생겨서 모르겠어? 팔자 필러를 맞아요. 근데 팔자 필러가 되게 잘못 맞으면 웃을 때마다 여기로 옮겨가면서 원숭이상이 되거든요. 나는 원숭공실이었던 거예요. 그냥 숭공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영상을 꼼꼼히 보길 바래요. 내가 정말 직접 겪으면서 얻은 것들이니까 피와 땀이 섞인 영상이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추천 수술로 넘어가겠습니다. 필러를 맞기 전에는 항상 얼굴을 다각도에서 찍어서 봐보세요. 내가 정말 볼륨이 필요한가? 옆에서 봤을 때 볼륨이 차올랐을 때 얼굴의 곡선이 깨지지 않는지를 잘 확인해서 해보시고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필러는 정말 잘하는 곳을 수소문하셔서 가시길 바랍니다. 제 얼굴에는 딱히 그렇게 필요한 시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얼굴에 필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싹 다 녹이고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필러들이 몇 개 있어. 첫 번째, 팔자 필러. 팔자 필러는 어찌됐든 무조건 움직여요. 내가 항상 이렇게 무표정으로만 설 수는 없는 거잖아? 팔자같이 움직이는 부분에 있는 필러는 절대 비추. 특히 이마 필러? 이마 필러 아직도 여러 번 녹였는데 여기 주름이 아직도 잡혀있거든요. 이렇게 찡그리는 이 모양대로 필러가 여기 뭉쳐요. 정말 녹이는 게 훨씬 아프고 붓고 움직이는 부분에 필러 맞는 거예요. 약간 그나마 맞아도 되는 부위라고 하면 눈밑 필러. 정말 잘하는 데서 낮은 용량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맞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눈밑 필러나 윗입술 필러 살짝? 너무 또 과하면 안 되고 거울 보고 리터치 하러 가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1년 지나면 하세요.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절대 3, 4개월에 한 번씩 가지 마시고. 라미네이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자면 제가 첫 번째 라미네이트를 공실이처럼 하고 체념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이번 라미네이트는 그래서 제가 가장 신경 쓴 게 뭐냐, 이빨이 절대 크고 두껍게 붙으면 안 되거든요. 이빨이 크고 두껍게 붙으면 남성스러운 이미지가 확 나요. 그리고 위턱이 튀어나오고 되게 귀티가 줄어든달까? 자연스러움이 줄어든달까? 가장 얇고 작게 붙일 수 있는 병원, 내 본 치아 모양을 그렇게 흐트리지 않는 병원을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첫 번째 붙인 라미네이트는 정말 이랬어요, 그냥. 근데 이번에 한 모양은 이 밑에를 이렇게 둥글려 주셨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곡선형이 되게, 스마일 라인이 되게. 첫 번째는 정말 일자였거든요, 이렇게. 절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끝에가 살짝씩 둥글둥글해야 훨씬 귀엽고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둥글려줘야 되고 하나하나 봤을 때도 이렇게 둥글려줘야 돼요.
제가 첫 번째 라미네이트에서 가장 실망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입천장이에요. 근데 라미네이트를 제가 잘못 붙였을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붙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라인이 이렇게 됐던 거죠. 일자로. 그래서 여기 입술들이 조금 더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뭘 가장 중요시하면서 했냐면 얘를 최대한 이렇게 곡선형으로 붙이게. 절대 여기가 튀어나오지 않게. 앞에서 봤을 때 하나하나도 곡선, 스마일 라인도 곡선,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도 곡선. 전체적으로 곡선들이 있어야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야 이 하관 구조도 자연스럽게 하관 근육들이 적응이 되고 정말 꼭 라미네이트는 잘 하시는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미네이트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실수를 더 했는데 순소대의 절제술이란 걸 하나 더 했거든요. 웃을 때 저처럼 순소대가 길었던 사람은 윗입술이 이빨을 다 덮어서 되게 약간 어정쩡하게 웃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이빨이 더 컸는데 그렇게 웃으니까 웃는 게 되게 웃긴 사람이었거든요. 이번에 순소대로 절제를 하면서 이 스마일 라인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연스러워졌다는 것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윗턱이 들어가면서 팔자가 훨씬 없어졌어요. 저처럼 팔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내가 윗턱이 튀어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마가 되게 넓어 보인다. 외모정병이 너무 세 번째는 경락. 한 달에 한 번 리프팅을 꼬박꼬박 받고 그 사이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경락을 받습니다. 이게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경락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근육을 풀어주는 경락이 있고 뼈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경락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퐁당퐁당으로 받긴 하는데 뼈 경락은 선을 정리해준다기보다 얼굴 크기를 정리해준다는 느낌? 근육 경락은 얼굴 선을 정리해주는 느낌이랄까? 근데 근육 경락은 대부분 안 부어요. 근데 이제 뼈 경락 같은 경우는 특히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날 엄청 심하게 부을 수도 있어요. 경락은 워낙 유명한 곳도 많고 체인도 많고 해서 웬만한 체인점 다 다녀본 결과 끌림이가 제일 효과가 바로 나오고 자연스럽게 예쁜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꼭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톡스. 아까 필러는 비추천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이제 필러랑 같이 딸려오는 보톡스인데 보톡스는 정말 조심해서 맞아야 하지만 저는 보톡스를 사랑해요. 보톡스를 정말 사랑합니다. 온 몸에 보톡스로 샤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보톡스는 약간 마음의 안정 같은 느낌이랄까? 지금 제가 맞으러 갈 때가 됐는데 이마. 근데 이마만 맞으면 무조건 미간에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간을 맞으면 눈썹이 사무라이 눈썹이라고 이렇게 딸려 올라가요. 그래서 이 눈썹 위 3개 세트를 같이 맞고요. 콧볼 보톡스. 콧볼 보톡스는 정말 그냥 기분 내기용으로 맞고 턱 보톡스 맞고 턱 보톡스는 이것도 제가 정말 제 피와 땀을 갈아서 얻는 교훈인데 제가 거의 턱관절 장애가 생겼거든요. 보톡스를 너무 과하게 맞아서 오른쪽에서 계속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턱 보톡스는 과하게 맞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턱관절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오히려 볼페임이 생기거든요. 저는 약간 지금 생겼다가 채워지는 중인데 그래서 얘는 약간 주의를 하셔서 맞으셔야 된다. 승모근 보톡스. 승모근 보톡스도 스트레칭 효과가 더 좋지만 못하는 날 불안해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일단 맞습니다. 종아리 보톡스도 맞고 보톡스는 다 맞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육을 확 죽이는 거다 보니까 바로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6개월 주기 정도로 맞춰서 여러 번 맞으셨을 때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게 쌓이는 변화를 보시면 꽤 클 거예요. 일단 젖살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다이어트, 그 다음 라미네이트, 그 다음 리프팅 뭐 이 순으로 가장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이 순으로 가장 이미지가 많이 바뀐 것 같고 정말 이 볼살의 차이는 이 선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눈, 코, 입이 아예 바뀌기 때문에 꼭 젖살을 무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옛날 영상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얼굴이 저만했다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수술을 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해야지 어떡해. 썰을 풀듯이 쭉 풀어봤는데 저랑 타입이 겹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시술은
고민하고 두세 번씩 꼭꼭꼭 생각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은 각자 아름다움이 있는 거니까 너무 획일화된 아름다움에 끼워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고치고 싶더라도 살짝 더 고민을 해보시고 젖살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외모 정병 걸리지 말라고. 너무 신경 쓰고 거기에 갇혀 살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그래도 제가 발로 뛰면서 얻은 정보들이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절주절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주절주절 떠들기만 한 영상이어서 뭔가 어색하네요. 아무튼 저는 곧 조만간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살 너무 빼지 마. 부작정 다 따라서 고치지 마. 알겠어? 보고 있는 어린이들 살 너무 빼지 마. 일찍 싸고. 안녕.